자, 안녕하세요, 몽쌤이에요. 자, 영재 오늘은 그 난이도 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행을 주기 위해서 정확히 7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7문제 여러분들 요거만 일단 풀어도 학교에 관련된 시험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난이도 중으로 향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신나게 달려봐요. 자, 이제 그 난이도 중급 이제 명제 파트 시작을 할 텐데, 자 7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7번에 보면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래. 부정. 자, 부정이라는 것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의 부정을 보면은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그럼 부정은 마름모가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다. 그쵸?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림으로 띄울게요. 쫙 가죠. 네. 자, 그림으로 봤을 때 마름모가 훨씬 더 큰 의미지, 그치? 마름모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마름모였을 때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사각형이 그치? 마름모일까? 자, 그림상에서는 정사각형이 되면 마름모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정사각형이 마름모가 아니다라고 지금 문제 속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그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를 완벽하게 보셔야 돼요. 자, 크면 클수록 그 작은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이건 중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주고, 자,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이거의 부정은, 자, 선생님이 우리 그 난이도 하에서만 선생님 설명했잖아. 모든의 부정은 뭐라고요? 어떤, 그렇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x제곱이, 자, 0보다 크다의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실수, 이 어떤이란 말은 반드시 한 개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조심해야 돼. 모두는 전부 다 성립을 해야 되고, 어떤은 한 개만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같은 경우 하나가 존재해야 하네. 하지. 그러면 한 개라도 존재하면 이 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 자, 어떤의 부정은 2번에서 했지? 모든 소수는, 자, 홀수이다로 되겠죠. 자,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근데 우리 소수라는 것은 나누었을 때 자기 자신과 1만 존재하는 수를 소수라고 배웠는데, 대표적으로 2, 3, 5, 7, 11 이런 거를 소수라고 했잖아요. 나눴을 때 자기 자신과 1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부정을 했을 때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단 짝수가 하나 있죠. 그쵸? 이 문제도 참이 아닌 거짓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명제의 부정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지만 반대 개념이다.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발레를 찾는,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주기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그 명제의 그 포함에 대한,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지? 자, 형태는 명제 형태지만 집합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 풀면 좀 쉽다고 얘기했어요. 자, 8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 자, 일단은 먼저 뭐냐면, 명제의 역이 참이 되도록,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역이야, 역이 참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의 명제의 역부터 먼저 구해야겠지. 역은 가정과 결론을 어떻게 한다? 서로 바꾼 개념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집합의 형태로 나타내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랬어? 자, Q집합이 P집합에 포함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난이도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고, 자, 이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난이도화 과정 다시 한번 숙지하기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P와 Q는 절대값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자, 절대값 부등식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다면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고등학교 1학기 때 배운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A보다 크면 절대값 풀어지면 양수보다 크고 음수보다 작고, 그러면 절대값 X가 A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여러분들 절대값 개념 다시 한번 정리 선생님이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둘 다 작다 개념이잖아요. 물론 는이 들어가면은 요 부등식에 다시 는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X-A가 5보다 작다, P라는 것을 일단 절대값을 풀어주면, 자, 우리가 요렇게 여러분들 풀 수가 있고, Q라는 것을 풀어주면 X-2니까 요렇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X-A, X-2가 아니라 X에 대한 여러분들 범위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양쪽에 A를 더해주면 A-5가 되고 A 플러스 5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다가 2를 더해줘야겠지. 얘 2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만 남으니까 1이고 3이 되고, 여러분들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P와 Q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 어떻게 앞에서 배웠어? 그렇지, 수직선상에 한번 쫙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값은 뭘 알고 있다? 바로 Q를 알고 있다. 요게 지금 Q잖아요. 얘가 P고, 아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얘가 1이고 얘가 3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그 P가 Q를 포함해야 되니까, 지금 이가 지금 Q잖아. 그치? 그럼 P는 얘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감싸 안는 형태가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A-5가 될 거고, 얘가 A 플러스 5의 개념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5는 1보다 어떻게 돼? 반드시 왼쪽 작은 쪽으로 가야 되고, A 플러스 5는 3보다 큰 쪽으로 가면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다시 한번 내 강조해, 난이도 하에서 얘랑 일치해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때 부분집합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정리했잖아. 따라서 A-5는 1보다 작은데 는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A 플러스 5는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A가 6보다 작거나 같고, 얘를 풀어주면 넘기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를 여러분들 그려보면 마이너스 2와 6 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A값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이 문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다? 바로 문제는 명제 형태로 주어져 있지만 반드시 부분집합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수직선상에서 비교 분석해라,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들 먼저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좀 잠깐 하나만 좀 얘기하면, 3단 논법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뭐 나중에 계속 이 문제가 수 나올 텐데, 3단 논법이 뭐냐면 이거야. 서울에서, 그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만약에 대구를 들렸다 갔다 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서울, 부산, 대구, 물론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이제 이걸 대구라고 하죠, B를. 자, 그리고 대구에서, 자, 부산을 실어 갑시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부산, 즉 대구를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런 경우에 내가 곧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구를 들렸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3단 논법이란 것은 A가 B다, B가 C다, 고로 A가 C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3단 논법에 여러분들 좀 의거해서 문제를 풀면 좋은데, 자, 이 문제를 먼저 가장
딱 봤을 때 가장 중요 포인트. 모두 참일 때. 자, 주어진 명제가 P랑 P가 Q이다가 있고 R이 not Q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서sem이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였니? 바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이거에 대우도 반드시 뭐가 된다? 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우의 형태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겠죠. 대우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부정의 형태를 씌운다고 그랬지. 이해되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여기서 딱 중요한 거 봐봐. 잘 찾아봐야 돼. 얘와 얘를 비교해 볼까? P가 Q지. 근데 Q가 not R이네. 3단 논법에 의해서 P가 Q인데 그 Q가 곧 not R이다. 그 얘기는 다이렉트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냐? 하나 더 할 수 있지. 어떻게? 예, 이거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 된다. 이걸 머릿속에 꼭 알아두라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주어진 건 2개의 형태지만 여러분들이 총 몇 개? 6개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6개가 물론 이 2개는 문제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찾을 수가 없겠고 요 4개 중에서 얘와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기억부터 볼까요? P가 not R이다. 여기 있죠? 오케이. 자, Q가 not R이다. Q가 not R이다. 있습니까? 있어요. not P가 R이다. 죄송해요. not P가 R이다. P가 not R이다. 그럼 not P가 R이다. 자, 우리 위에서 P가 not R이라고 했잖아. 기억에서. 근데 not P라는 것은 둘 다 어떻게 탄 얘기예요? 둘 다 부정이잖아. 이거는 대우가 아니라 단순히 부정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참인 건 대우라고 그랬지. 자, not R과 Q에 대한 관계. not R과 Q에 대한 관계는 역시 마찬가지 이거잖아. 이거. 그치? not R과 Q는 뭐 여기서 찾아도 돼요. 이거에 뭐가 돼? 부정이잖아. 부정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인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염두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이거는 3단 논법에 의거해서 문제를 접근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는 2개지만 여러분들이 총 몇 개? 이 2개를 포함한 6개의 여러분들이 명제를 써보고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출제 가능성 좀 높으니까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이 파트는 명제지만 여러분들 집합의 개념에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0번은 집합의 형태로 여러분들 나왔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필요 충분은 어떻게? 얘와 얘가 서로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은 그대로 두고 자, 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요? 자, 드모르간 법칙은 자, 이 안에 부호가 서로 달라지고 여집합이 전체적으로 빼지는 이런 형태가 여러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그 연산법칙 3개 중에 드모르간 법칙 또 분배 법칙 또 하나 마지막 차집합의 성질 기억나니? 차집합의 성질은 교집합과 여집합이 뭘로 바뀐다? 차집합으로 바뀐다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얘가 뭐랑 같아요? 얘가 B 빼기 A랑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난이도 제발 좀 봐. 알았어? 자, 합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어. 우리가 합집하면 뭐가 나온다? 크다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B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작냐? 예, 교집합일 땐 뭐가 나온다고 했어? 작다가 나왔잖아. 아, B가 A보다 훨씬 어떻게 된다? 크다. 근데 우리는 집합에서는 이거를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1번이죠.
자, 앞에 집합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난이도 하. 자, 위에 보세요. 자, 고고고. 오케이? 자, 그러면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8번 문제와 약간 유사해요. 8번 문제랑. 자, P와 그 다음에 Q와 R 세 개의 여러분들 명제가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우리 충분 필요 조건 배웠죠?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반대 화살표 개념이지.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푼다? 집합의 개념으로 좀 풀어보면 좋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Q와 P의 관계는 P가 Q에 포함이 된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화살표 쪽으로가 더 크다. 이렇게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자, 그러면 충분 조건은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자, 그러면 집합으로 봤을 때 R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P에 포함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딱 비교해 보니까 P가 딱 중간에 낀 거지.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얘기했을 때 지금 Q가 가장 크고 R이 가장 작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고. 일단 알고 있는 것은 P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이렇게 5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보다 이렇게 크다가 돼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P예요. 자, Q는 X가 뭐보다 커요? A보다 커. 근데 Q라는 것은 반드시 P를 어떻게 전부 다 먹고 있어야지,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Q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왼쪽에, 자, 이렇게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면 자, 얘가 만약에 A라고 해. A보다 크면 이 P를 전체 잡아먹고 있잖아. 그치? 따라서 A라는 것은 대략적인 위치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존재할 거고, R을 봤을 때는 R은 X가 B보다 크대. 근데 R은 또 P보다 또 작아요. 근데 만약에 B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면 이렇게 간다 쳐. 그치? 그러면 반드시 이 파란 거 안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밖에 부분은 또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치?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어쨌거나 요 네모, 요 파란색 네모 있죠. 네모 영역에 들어가려면은 이 사이에 있는 범위를 통과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B는 요 사이에서는 절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요 영역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B가 대략적으로 뭐 이쯤에 있다 치면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갈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이 파란 거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여러분들 그림을 좀 잘 그려봐야 돼요. 그쵸? 따라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A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 그리고 B라는 것은 반드시 뭐보다 크다? 7보다 커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우리가 계속 강조해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포함관계에 서로 일치한다. 7도 마찬가지다. 이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B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최소값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장 작으려면 가장 작은 최소값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빼면 여러분들이 그 값의 최소값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둬야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야지 가장 최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는 가장 최대값을 가져야겠죠.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B라는 것은 최소값이라고 그랬지.
7, 8, 9 땡땡 7이 가장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B의 최소값 7이고 A의 최대값 마이너스 1을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빼야 된다. 이런 걸 계산으로 학생들은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최종 답은 8이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명심하고, 이 부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별표 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수직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포함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수업 열심히 잘 듣고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들 걸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요. 12번 문제는 우리가 그 앞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죠. 예, 9번 문제 똑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진 조건이 두 개가 있어. 자, 두 개가 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 두 개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3단 논법을 이용하든 그리고 대우관계를 이용해서라도 여러분들 또 찾으라고 그랬지. 일단은 대우관계를 먼저 찾아보자고. P가 낮 Q면은 Q가 낮 P가 될 수가 있고, 나다리 Q가 되면 낮 Q는 R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참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어떻게? P가 낮 Q인데 낮 Q가 R이네. 3단 논법에 의해서 P가 R이다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얘와 얘 어떻게? 대우도 우리가 만족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지만 두 개가 조건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총 몇 개? 6개의 여러분들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얘 두 개는 문제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가지고 참거짓을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Q가 나 P 여기 있네요. 체크하시고, Q가 나달 이거와 이거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죠? 부정입니다. 부정. 예, 부정이기 때문에 참될 수 없다. 그리고 P가 R 여기 대우가 있죠? 여기 명제가 있지? 따라서 이것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좀 쉽죠? 예, 앞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했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우리 난이도 중급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일단 먼저 수업하기 전에 먼저 별표부터 치고 들어갈게요. 자, 다시 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응용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이거는 뭐다? 산술기하 평균이다. 자, 산술기하 평균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돼? 두 개를 더한 것은 그리고 나누기 이지. 자, 두 개를 곱한 루트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산술기하의 의미인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산술기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푸세요. 2를 여러분들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곱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는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물론 산술기하 평균의 정의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우리 하자고. 산술기하는 보통 언제 이용하냐? 보통 최대 최소를 물을 때 우리가 문제 속에서 최대 최소를 물을 때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최소값. 그렇죠? 보통 최대 최소를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구하는 문제 스타일이 뭐 2차 함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미분법에서도 또 나옵니다. 미분은 이제 아무래도 3차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산술기하의 최대 최소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산술기하는 보통 최대 최소 구할 때 보통 더하기 꼴이 많아. 더하기 꼴에서 보통 여러분들 산술기하를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역수 개념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우리가 예제가 나와 있다 치자. 자, 두 개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최소값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루트 두 개를 어떻게? 곱한 거. 얘랑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곱하면 얘는 약분이 되겠어. 얼마 남는다? 최종적으로 2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두 개, 자, 이 서로 간에 x 더하기 x분의 1에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2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자, 최소한 2, 3,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쵸?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최소값은 곧 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산술기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와 얘가 서로 역수관계일 때 보통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 그래야지 이 루트환이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가 난이도 중에서 하겠느냐? 아니지. 얘를 딱 보니까 4x 더하기, 자, 4x 더하기 x-1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얘를 딱 보니까 얘가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가 아니야. 역수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형태가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뭐라고?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 형태 동일. 형태 동일? 무슨 뭐 사자성어 같네. 자, 그럼 선생님은 x-1이라는 요거에 약간 좀 주안점을 더 가지고, 자, 우리는 이거를 변형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냐? x-1이라는 형태가 있으면, 즉 x-1이 있고 더하기 x-1분의 1 형태가 있으면, 자, 두 개 더하기 꼬리, 자, 두 개 더하기 꼬리,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산술기하 쓰게 되면 얘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이 루트 안에서. 그쵸? 즉, 요 4x 부분을 요렇게 x-1 부분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가 아니라 얘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조작을 해야지. 어떻게? x-1분의 4니까 얘는 4가 되겠죠. 전혀 문제 없이. 자, 얘는 4x잖아. 근데 x-1로 바꿨네? 예, 4를 앞에 써줘요. 그러면 분배하면 4x가 됐고, 뭐가 더 생겼어? 빼기 4가 더 생겼지. 그러면 맨 나중에 더하기 4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얘가 얘랑 똑같은 건 알겠지? 그러면 이 값은 4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fix, 고정돼 있잖아.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 값은 건들지 말고 요 값의 최소값만 여러분들이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두 개를 더한 것은 어떻게? 2루트 두 개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와 얘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루트 얼마야? 16이니까 루트 16은 4가 되고 4랑 2랑 곱하면 8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학생이 있어. 선생님 다 나왔네요. 최소값 8. 누가 그래? 아까 4 고정된 값이 있었잖아요. 요거 꼭 머릿속에 명심해야 된다고. 그치? 따라서 최소값은 앞에 있는 4를 같이 더해서 12라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도입 부분부터 선생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 부분 반드시 복습을 해서 본인 걸로 반드시 만들고 바꾸고래.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의 또 실전 문제를 통해서 또 나중에 또 선생님이 시험 대비할 때 한번 더 강의해 줄 테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자,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술기하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 고3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난이도 중을 하고요. 자, 그러면 난이도 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강의를 선생님이 더 열심히 찍어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을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